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지역, 도로에 부서진 러시아군 탱크가 즐비합니다. 러시아군은 군용 차량과 장비도 상당수 버리고 퇴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인근에서 30개 이상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공항도 되찾았고 키이우에서는 금주령과 통행 금지령이 해제됐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 주요 도로도 교전 끝에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국경으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На північ від Києва, на Чернігів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в Сумській області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игнання окупантів. Вони і самі усвідомлюють, що більше не витягують тієї. 러시아군이 북부 전선에서 발을 빼면서 주요 전장은 동부와 남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함락이 어려워지자 친러시아계 반군의 거점인 돈바스를 확실하게 손에 넣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입니다. Відзначено передислокацію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та підрозділів так званої Придністровсько-Молдавської Республіки з метою підготовки до ведення демонстрації готовності до наступу та, можливо, бойових дій проти України. 러시아군은 동부의 요충지인 이지움을 함락한 데 이어 도네츠크주의 슬라비안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슬라비안스크가 무너질 경우 동부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앞으로 동부와 남부에서 격전이 예상된다면서 서방 측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요일인 3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섬광이 비치고 뒤이어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잠시 뒤 또 한 번의 폭발음과 큰 불길, 그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함포 공격이 오데사주에 집중됐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물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Ну, был дома, очень был страх, трусились шпалы от взрыва. Я потом вышел на улицу и увидел, что были взрывы, как бы горела рядом с домом нефтебаза. 러시아군이 오데사주를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우크라이나는 경제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의 동쪽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격으로 오데사주의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 시설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데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방공망으로 미사일 중 일부를 요격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바실키우 지역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비시우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Бомбу скинули за самолет. 2 рази клуба разбили, це зацепило. 키이우의 마카리우 지역도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Yeah, I hear right now outside this explosion. Explosion because in Irpin, Borodyanka, Gostomel, right now they is fighting. 이런 가운데 평화협상이 화상으로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헬리콥터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의 유류 저장고를 공습했다는 겁니다.
The attacks on the Russian territory, they just reflect the real intention of the Ukrainian side and the real intention for any peace talks. 우크라이나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збройної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Ми не вперше бачимо такі звинувачення. Тому, друзі, я не буду ні підтверджувати цю інформацію, ні спростовувати. 양측이 교전 책임을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국제 적십자사가 마리우폴시 민간인들을 버스로 대피시키려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마리우폴시 당국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접근로를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학교 교실이 로켓 공격을 받아 어느 한 곳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았던 학교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не розділяє цивільних, не розділяє військових, не розділяє дитячий заклад. 도시의 90%가 파괴된 마리우폴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사실상 러시아에 함락당하며 당분간 돌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Це, що там творили, це взагалі бомби кидали, страшне було. Маріуполя вже нема. розбомбили.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평화 협상을 하면서도 공격은 멈추지 않으며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50% міста зруйновано і критичн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і ті завали ще ніхто не розбирав, а там 100% є люд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금방 전쟁을 끝낼 계획이었던 러시아. 막상 뜻대로 풀리지 않자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화력을 쏟아붓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병원 등을 공격해 집을 떠나게 함으로써 나토 회원국의 난민 위기를 조성하고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려는 속셈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러시아군도 전력이 많이 약화하면서 어느 쪽이 먼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e've seen Russian soldiers, short of weapons and morale, refusing to carry out orders, sabotaging their own equipment, and even accidentally shooting down their own aircraft. 전력과 전쟁 물자 보급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러시아. 특히 돈바스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가운데 민간인 공격에도 더 나설 수 있어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되찾은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의 거리입니다. 갈라진 도로와 부서진 차량 사이로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마네킹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Сволочь! Извини. Танк сзади меня стоял. 우크라이나 군이 시신에 줄을 걸어 끌고 있습니다. 퇴각한 러시아군이 민가와 방치된 장비, 민간인 시신 등의 지뢰를 설치했다는 정보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어린 두 아들과 차를 타고 대피하던 30대 여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Проходили мимо і без розбору. Вийшов, бах. Там на стеколці ще хуже. Там людей просто.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탱크나 군용 차량 앞에 어린이들을 태워 인간 방패로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ds맨 류드밀라 데니소바는 러시아군이 공격에 대비해 아이들을 활용한 사례가 수미와 키이우, 체르니히우 등지에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도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근까지 러시아군 공격으로 숨지거나 부상한 어린이는 최소 41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유명 신발 상표가 그려진 상자를 뜯어보니 검정 주머니가 나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신발이 아니라 가바장지와 물티슈가 들어있습니다.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손을 넣어보니 묵직한 흰색 마약 뭉치가 잡힙니다. 경찰이 적발한 마약은 필로폰 480여 그램과 대마초 200g, 시가로 16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더 있을 걸로 물론 이제 예상은 되는데 압수한 게 이 정도죠. 이 마약은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마약 조직 총책이 국내에 있던 판매책 5명에게 보내려던 겁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준 뒤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해 거래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활동하다 적발된 마약 밀수 조직원은 모두 7명. 35살 탈북민 여성 A씨가 총책으로 2018년 3월 중국에서 태국으로 미입국한 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 뭐 길거리에 쓰레기통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의자 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숨겨놓아요. 그렇게 알려주면 그걸 사람이 지나가면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총책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검거됐지만 보석금 2억 원을 내고 풀려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다시 인터폴 국정원과 공조에 추적에 나섰고 지난 1월 캄보디아의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다른 조직원 46살 B씨도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 조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전북 장수군의 꽃 재배 농가입니다. 꽃샘 추위에도 끄떡없는 후텁지근한 유리 온실 속에서 꽃을 가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온통 해외 품종뿐이던 이 온실에 국산 품종의 자리가 생긴 건 4년 전. 애국심만으로는 비집을 틈 없는 경쟁이 치열한 꽃 시장을 국산 품종이 마침내 뚫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산 품종이 6% 정도 심어져 있고요. 올해 안에 10%까지 늘 계획입니다. 해외 품종이랑 비교해서 전혀 이제 품질이라든가 이제 화형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장미 품종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외형은 당연히 돋보여야 합니다. 빨리 팔 수 있도록 성장 속도도 빨라야 하고 절화 수명, 쉽게 말해 잘랐을 때 꽃의 수명이 길어야 농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미 말고도 버섯, 키위, 국화 등 각종 작물의 국산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 175억 원이 넘었던 신품종 사용료 지출액은 2020년부터 100억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딸기처럼 오히려 해외에서 신품종 사용료를 벌어들이는 작물도 생겼습니다. 일본 품종인 한라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감귤 탐나는 봉은 국내 감귤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미국 진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 수요 맞춤형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받아들이는 로열티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물 품종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연구진들의 노력은 재배 농가의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점심시간으로 분주한 식당. 맛있게 식사하는 손님 사이로 로봇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곳에선 손님이 무인 단말기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가져다 줍니다. 인공지능으로 입력된 식당 구조를 인식해 배달 사고 없이 음식을 나르는 겁니다. 식당 직원들은 6개월 정도 로봇을 써보니 일하기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네, 좀 더 편하죠. 거리도 이제 홀도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리 아프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그런 짐을 좀 덜어주는 것 같아요. 음식 박람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에선 방역 로봇이 정해진 코스를 반복해서 돌아다닙니다. 방역 요원이 하던 일을 로봇이 구석구석 돌며 공기나 바닥에 있는 균과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없애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빙용 로봇이나 방역 로봇이 하나하나 지시 없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 기술이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을 옮기는 음식 나르기면 음식 나르기, 방역이면 방역. 사람이 할 일도 척척 해내는 인공지능 로봇이 영세 상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북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해발 634m, 장산입니다. 해운대구 전역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친숙한 산이지만 그동안 가장 높은 정상만큼은 눈앞에 둔 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은 시민들의 바람에 71년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장산은 완전한 모습으로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해운대구와 군부대가 꾸준히 머리를 맞댄 끝에 정상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수직고 20m를 돌려봤는데 7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해운대의 길을 품고 있는 장산 정상입니다. 군사보안 문제는 등산로 위치를 조정하고 CCTV와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에는 표지석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철책 넘어 정상이 궁금했던 시민들은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전경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반여동 반송 지역을 아우르는 부산 전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가보고 싶고 정말 그 경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해운대구는 안전보강공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장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외곽에 있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끝에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주차된 버스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졌고 경찰은 체류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의 반정부 시위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මං මේ තමයි ශ්‍රී ලංකාවේ තිබිච්ච අඳුරුම යුගය තමයි මේ අපිට ලැබලා තියෙන්නේ. අපිට කිසිම දෙයක් කරගන්න බෑ අපේ මිල මුදල් වලින්. අපිවම කරන්නේ මේ පාලකයන් 보유 외환이 바닥나 화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에너지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운 날씨에도 매일 13시간씩 주민들이 전기 없이 버텨야 하는 순환 단전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전을 위해 가로등이 꺼졌고 증시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생필품 수입도 차질을 빚어 주유소마다 석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한 노인이 줄을 서다 지쳐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관광이 주력인 스리랑카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통화량 공급 확대와 감세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물가만 올리고 재정 적자는 악화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8.7% 올랐고 특히 식품 물가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මම හිතන්නේ දැන් වේල් තුනේ වේල් දෙකක්වත් කන්න නැති තත්ත්වයට පත් වෙලා තියෙන ජනතාව එක වේලක් කාලා ජීවත් වෙන මිනිස්සු කවදා මේ ප්‍රශ්නෙන් ගොඩ එනවද කියලා මිනිස්සුන්ට තේරුමක් නැහැ. 외환 부족으로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스리랑카 당국과 차관 프로그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自分をスターにするプロジェクトの一環として最初に脱ぐ AV があるんだと言われ続け毎日説得されてほとんど洗脳されて 일본의 한 인권단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성인 비디오 출연을 강요하는 기획사의 수법과 피해를 막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예인의 꿈을 악용한 성착취가 계약으로 포장돼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요와 협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피해는 심각합니다. 当時のパッケージだとか動画とか嫌がらせをされて送られたりとかしたんですね。やっぱりそれが世に出回ってそれが一生消えない傷になってしまって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비디오 촬영 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민법 개정으로 새로 성인이 된 만 18, 19세는 이제 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젊음을 중요한 상품성으로 보는 업종 특성상 이들을 노린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AV 出演強要、このくるみさんの事例もですね、20歳を超えても本当に断りにくいという問題ですので、現行法通り、18歳、19歳であってもせめて取り消しができるようにしてほしい。
인터넷에서는 새로 성인이 된 젊은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일 질의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アダルトビデオ出演強要問題緊急対策パッケージを決定し、こうした対策を政府内に徹底するよう指示をいたしました。 146년 만에 법적 성인 기준 연령을 낮춘 일본. 젊은이의 자립을 촉진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지만 이에 따른 시행착오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9일 주간 역학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 혼합형 변이가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를 XE로 이름 붙였습니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는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약 600건의 감염 사례가 파악됐다며 중증도, 전파력 등 차별화되는 특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도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신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XE의 감염 증가율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9.8%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외에서는 타이완과 태국에서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지난달 18일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체코발 타이완 여성에게서 XE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는 2일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태국 라마티보디 병원 소속 의료 유전체학센터는 태국 국적의 환자에게서 XE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기존에 나온 확진자 2명이 XE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명이 유전자 정폭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변이를 XE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주말을 맞은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에도 노래와 춤을 즐기는 야외 공연장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 1월 하루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아르헨티나. 한때 최장기간 봉쇄를 이어왔던 도시가 완연한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Eso nos permitió bajar el uso restringido del tapaboca o del distanciamiento. Hoy estamos recuperándolo de a poco. Creo que de a poco estamos volviendo a recuperar nuestra normalidad dentro de la sociedad. 관광업이나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던 사람들은 물론 90% 이상이 의류업계 종사자로 이뤄진 한인 상권도 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Ahora hay un poquito más de turismo porque la pandemia está más tranquila, digamos, en estos momentos. No sé qué pasará en el futuro, pero digamos que ahora hay un poco más de turismo que viene a comprar cosas pequeñas. 지금 팬데믹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또 의료 시스템도 많이 안정화되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도 점점 살아나고 한인 상권도 좀 다시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 두 자릿수의 가파른 물가 상승을 보인 아르헨티나에선 지난 2월 한 달 사이에만 소비자 물가가 4.7% 급등했고 연 물가 상승률도 52.3%에 달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당국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비롯된 전 세계적인 공급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Está muy devaluada, no nos alcanza para nada. La verdad que es bastante triste
cada vez que salimos a comprar algo, siempre encontrarnos con los precios que ha subido y están por las nubes. Es bastante triste la situación.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투자를 한 매장이 문을 닫은 게 제일 큰 손실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한인 업체들이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요.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상황이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오는 연말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을 연 62%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아르헨티나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이 1961년 작곡한 교향곡 2번,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입니다. 오선지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지시문이 담긴 텍스트 악보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흐르는 물소리를 내는 드럼통과 비닐 장갑 등이 기묘하게 설치되어 있고 낡은 괴종시계가 울립니다. 여덟 번째 방은 경쾌한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각국의 국기와 헌 옷까지 그리고 야한 속옷들로 가득합니다. 형편없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자유 오케스트라가 있는 이 방은 각종 소음을 내는 악기와 기구들이 등장하며 노래하는 소리도 엉성합니다. 이 교향곡은 관객에 의해 완성됩니다. 장치된 피아노라는 짤막한 지시문을 바탕으로 관객들이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며 참여하도록 생활 소품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청각화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 방을 완성했습니다. 이 교향곡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61년 만에 국내 최초로 시연됐습니다. 처음 이 텍스트 악보를 접했을 때 수수께끼 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지시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7명의 동시대 예술가분들과 함께 이 곡을 완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층의 특별전에도 대표작들이 즐비합니다. 자전거를 탄 로봇이 각종 기호와 문자가 담긴 열대의 TV를 가득 싣고 있는 칭기스칸의 복권, 위성 안테나를 지붕에 단 작은 법정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로봇을 연출한 사이버 포럼, 뉴욕과 파리를 위성으로 연결한 생방송 퍼포먼스 굿모닝 미스터 OL과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서양 현대 문명의 산물을 응시하고 있는 TV 부처도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